편을 바뀌었어요.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총 6가지 꼭지를 배워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두 번째, 주택시장. 세 번째, 효율적 시장. 네 번째가 지대이론. 다섯 번째가 도시공간 구조. 여섯 번째가 입지이론. 상업입지, 공업입지 이렇게 구성돼요. 여기 시장의 형태에서 필수서 44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시장의 형태에서요. 여기 좀 크게 문의되지 않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인 시장이다. 왜? 부동산은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 때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소수다. 시장의 참여자가. 그럼 완전 불안전? 불안전. 상품이 다 똑같을 때, 그때 완전인 시장이 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 그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다르다. 비표준화된다. B자 빼고 나오거든. B자 빼고. 개별성은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OX, X, 비표준화시킨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뭐 자주 출제하죠. 가장 최근은 31회 때 토지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안정인 시장으로 만든다. OX, O. 여기 정보의 완전성이란 말이 완전인 시장이 되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다. 완전인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다. 좀 있으면 이 말 또 나올 겁니다. 또 이건 냈네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면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곤란하면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부동산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럼 거래 비용이 높아지면 그러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까 곤란할까? 곤란하겠죠. 곤란. 그러니까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부동산 시장의 개념 필요 없어요. 기능도 가볍게 보면 될 거고, 뭐 기능을 쟁점을 삼아서 나지 않을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고. 부동산 시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마디로 완전 불안전? 불안전.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 지역별 하위 시장. 그럼 지역별 시장이 되면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 부동산 수요 공급 상황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 좀 이따 효율적 시장을 배우게 될 건데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 여기 보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 전부 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그럼 지역별로 시장 형성되는데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개별성이 나오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 비.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비표준화,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개별성. 전부 다 B자를 빼고 나왔죠.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시장을 조직화가 영리하게 만든다. 틀린 말이에요. 최근에 2번 내용.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은밀성. 이 말은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가격으로 어떤 거래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정보 수집이 영리하다, 곤란하다? 곤란. 정보 비용이 많이 들고 거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럼 거래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까 곤란할까? 곤란해진다. 그래서 불안정인 시장이 된다.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해진다. 오른말. 시장의 비조직성. 근데 B자 빼고 시장이 조직화된다. 거래가 공개적으로 된다. 상품이 표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 틀린 말. B자가 들어가야 된다. 수급 저질의 곤란성이 가장 많이 나왔죠. 수요 공급 저질이 곤란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예고. 수요 증가해서 가격 올라가는데 공급이 안 따라오니까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수급 저질이 원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 증가했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공급이 바로 증가해요.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단기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 이걸 단기적 가격 왜곡. 장단기적으로 왜곡. 그럼 뭐 X? X. 정보가 엄청나게 개입하죠. 부동산 시장에 정보가 엄청나게 개입하면
시장 기능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정부가 개입하면. 그래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저해시켜요.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 같은 게 조절돼요. 근데 그 기능을 저해시키는 거야.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6번 할 필요 없고 7번 중간성 혈족 시장, 8번 정보가 비대칭이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정보가 다르다. 그러면 가격이 잘못된 가격이 될 수도 있다. 공매는 빌려서 팔고 똑같은 걸 갚아줘야 돼요. 그게 공매야. 그러면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공매가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 공매란 거 이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 주식을 갚아주는 거야. 사서. 그게 공매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공매죠. 그럼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제가 친구한테 아파트 5개를 빌려서 팔아버려요. 그거 갚아줘야 돼. 그럼 똑같은 물건을 갚아줘야 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공매가 0이 곤란? 자, 이 정도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끝났어요. 부동산 시장의 요 기능과 특징, 특히 특성, 요건 잘 냈는데 요즘 좀 뜸합니다. 출제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자, 대표 유형 문제부터 해서 이제 몇 문제 풀어볼 건데, 풀 것도 없어요,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지문 64페이지로 갑니다. 대표형 문제,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 타이틀을 왜 그렇게 달았냐면, 이 타이틀을 왜 달았냐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와요. 부동산이 특별한 성질이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나와요. 아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무슨 특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비표준화, 비공개성은 전부 다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다는 거라고. 자,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부동산은 비대체성. 여기 개별성이 비대체성. 단기거래 제한성으로 인해 공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한이다. OX, X. 공매도가 곤란한 제한이다. 1번이 답이네요.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거 옳은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불안전하지만 시장은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지만 자원배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자원배분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아예 안 되는 거다고. 되는데 잘못한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기능이 없다. 그러면 틀린 말. 자원배분의 기능은 있다. 근데 그게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3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소리야. 지역별 부분 시장입니다. 그 말.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부동산 전체 시장이 있어요. 부동산 전체 시장이 있는데 유형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거잖아요. 규모, 아파트인데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 시장이 있는가 하면 규모에 따라서 30평대 시장, 40평대 시장 이렇게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하위 시장을 구별한다. 품질에 따라서 신품이냐, 중고품이냐, 20년 전에 신축됐냐, 10년 전에 신축됐냐, 그게 품질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물어보네요. 경제주체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영역,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기능은 가격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토지용 유형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제시하고 을은 8천을 제시했어요. 병은 6천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 토지 누가 이용해요? 갑. 그러니까 경제주체, 갑을 병이라는 경제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갑이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여기다 농사 짓는다. 그럼 농지가 되는 거지. 그럼 갑이 1억을 제시했는데 농지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고시형 건물을 짓겠다. 그럼 고시형 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거야 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달라진다. 무슨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이용 형태가 달라진다. 자, 됐죠.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1번.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쭉 봤더니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번 풀기로 하고 5번 풀고 나서 나머지 X는 왜 틀렸는가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번만 봅시다. 5번 틀린 것 그렇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 및 대체성 때문에 완전인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런 질문을 왜 만들었을까?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이렇게 하지. 그럼 이거 옳은말로 고치려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 및 대체성 때문에 아니고 요걸 뭐로 고쳐야 돼?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개별성 때문에 불안정인 시장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부분 시장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자, 어렵습니다. 이거 있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1번이잖아요. 1번. 그럼 2번 옳은 말이죠. 부분 시장별로. 그럼 부분 시장이면 여기 우리 인천의 서구하고 인천의 남동구하고 이게 부분 시장이잖아요. 같은 인천인데 그러면 서구는 아파트가 부족하다. 초과 수요. 동구는 아파트가 남아돈다. 초과 공급. 그럼 인천의 서구는 초과 수요야. 초과 수요의 다른 뜻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남동구는 초과 공급됐다.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되면 물량이 넘쳐난다. 미분양이 속출. 그러면 이 초과 공급된 것을 서구로 갖다 줘버리면 서구는 초과 수요가 없어질 것이고 남동구는 초과 공급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서구까지 어떻게 가져올 거야? 못 가져오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소리야. 지속된다. 오케이. 3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주의를 곤란해요.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OX?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4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하더라도 똑같은 22평,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그러면 여기 서구냐, 동구냐, 뭐 남동구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OX? 요건 이제 예전에 아주 잘 냈던 지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지역 시장별로, 지역별로 균등해진다. OX? X. 지역별로 달라진다. 이렇게 하지. 5번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때문에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좀 말이 이건 어려워요. 그럼 이 비가역성이란 말이 우리 시험에서 2번 출제됩니다. 2번. 비가역성의 뜻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원래 상태로. 그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비가역성.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 북한산 있습니다. 북한산. 이 북한산을 싹 밀어붙여버려요. 이걸 밀어붙여 택지로 만들어. 택지로 만들어서 여기다 아파트 이렇게 지어. 이렇게. 그래도 아파트 부족해요. 그래도.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을 싹 밀어붙여서 아파트 만들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불가능해요.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비가역성.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의사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되지. 그 뜻이야, 그것도. 그럼 의사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니까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할까 말까 결정할 때 지원을 주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이 토지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건설할까 말까 아파트 개발할까 말까 고민스러워. 과연 이걸 개발해서 돈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이거 개발할까 말까 지금 고민스럽고 이 건물 내가 살까 말까 고민스러워. 투자할까 말까 고민스러워. 그럼 한번 잘못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때 의사결정할 때 지원을 주는 분야가 있어요. 감정평가가, 컨설팅이, 그다음에 뭐 상담이, 권리분석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거 된다. 그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예요. 그럼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감정평가, 그다음에 컨설팅, 상담, 권리분석 이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 이런 분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은 비가역성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성이 있는 것은 의사결정 분야, 감정평가 등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그 뜻이라고. 많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해는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는 여기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 끝났어요. 거기 보면 뭐 3번 문제, 2번부터 해서 뭐 4번까지 다 이렇게 틀린 거 고르긴 하는데 전부 다 하짜리 붙었잖아, 하짜리. 그 뭐 2번은 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 거고 3번 지문 갖고 와요. 3번 지문. 3번 지문 옳게 설명된 거 그랬습니다. 3번 문제는. 자, 그럼 3번 문제 옳게 설명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여기 1번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멀리 떨어진 다른 시장과 연계가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지. 우리 인천 서구의 분산 시장하고 서울에 있는 저기 강동구 분산 시장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는 거죠.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이 조직화가 용이 곤란. 비조직성이니까. 3번 안 배웠죠.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혈적 시장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중강성. 그렇죠? 4번 부동산 공급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부지 확보해야 되고 건축 완공이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게 답이잖아요.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OX, X 지역별로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해야 돼. 지역별로 모든 게 다르다? 다르다. 자, 4번에 5번 질문 보고 쉬었다 할 거예요. 4번에 5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 진출에 용이 곤란? 아무것도 아니다. 자.